또 내년도 중간 선거 예정돼 있다 보니까 당연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럼요. 뭐 리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금리 인하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국채 금리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11월 말에 잠깐 내려가게 됐는데 또 하나 같이 보는 게 달러 강세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약간 11월 달에 100 위에 좀 있다가 계속 가능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높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환율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펀더멘털 리스트로서 소위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자료는 아쉽게 안 갖고 왔지만 어느 한 국가의 환율 또는 그 통화의 가치를 보려면 상대 환율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달러 얘기하잖아요. 네. 유로 달러, 원달러, 뭐 달러, 재팬 달러 이런 것들은 다 양통화의 상대 환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달러면 달러, 원화면 원화의 실질 구매력, 실질 가치를 올곧이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그래서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을 항상 보는데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화를 놓고 먼저 보죠.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최근에 우리 뭐 원달러 지금 1,470원, 60원에서 뭐 1,500원 이야기도 나오죠. 제가 연초부터 가끔 환율 얘기 나올 때마다 무슨 말씀 드렸냐면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 지가 지금 최근이 아니다. 2015, 16년도부터 단기 고점을 딱 찍고 원화의 실질 실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 전 한 5년 전, 그러니까 2012, 13년도 경부터 달러의 실질 실환율이 단기 바닥을 딱 찍고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도도한 흐름에서의 작은 움직임 정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달러, 우리가 DX 지금 그래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가치 보통 환율을 볼 때 DXY 달러 인덱스 보지 않습니까? 네,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연초에 109포인트까지 갔다가 이게 9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쉽게 좀 짧은 그 시계열만 갖고 왔는데 과거 50년, 60년 역사적으로 쭉 보잖아요. 달러 인덱스 평균이 95에서 1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95 미만으로 떨어져서 뭐 달러 값이 굉장히 싸졌다,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결국은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 심지어는 정치 상황,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연계된 말씀으로 제가 연초부터 특히 올 여름부터 제가 여러 방송을 나가면서 환율 얘기 나올 때마다, 또는 우리나라 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다 상승 좋고 다 좋은데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뭐 정치 문제고 뭐고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긴 한데, 혹시 그 실질 실효 환율인가 자체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게 뭐 유튜브 하나 개설하셨다고요? 거기서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잠깐 다뤘는데 네. 제가 요새 들은 생각이 실질 실효 환율에 대해서 한번 한 타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명이 저 감사합니다. 이춘광의 머니픽이라고 아. 2달 정도 됐거든요. 네네. 오픈한 지가.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은 또 우리 대표님의 개인 유튜브에서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런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마 미국 11월 달에 빅테크 조정을 흔들릴 때 대표적인 그 아마존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국채금리 오르고 뭐 고금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을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이 여러 여기저기 이제 방송에서 저는 소위 그 롱돌이라고들 부르십니다. 네네. 웬만하면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신 있는 낙관론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이번에 좀 많이 흔들렸던 거에 주요한 원인 두 가지가,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올해 뭐 발표하는 기관마다 틀리지만 뭐 3,500억 달러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한 5천억 달러 가까운 투자를 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건 역사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건 뭔가 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나중에 실제 캐시아웃을 해서 수익으로 환원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묻어서 또 마이클 버리 같은 친구들이 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뭐 GPU, AI 칩이 뭐 경제적인 수명이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5, 6년까지 감가상각을 스트레치해가지고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겠죠. 그동안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금 가지고 다 조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막연히 했다가 시장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보시는 대로
오라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네. 오라클이 한때 지금 한 80bp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만 한 2, 3주 전에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좀 심각해서 부도날 확률에 대해서 배팅하는 확률 네. 스프레드잖아요. 그게 530bp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확대가 됐었어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건 위험 신호죠, 보통. 그렇죠. 네. 크레딧 디폴트니까 네. 이 신용 문제로 파산할 확률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 있어서 제가 써놨네요. 469bp까지 지금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에 네. 530bp까지 떴다가 그런데 저 530bp로 정말 스파이크 했을 때 언론을 보니까 저거를 부도 확률로 실제 치환을 하면 향후 5년 동안에 오라클이 부도할 확률 8%라고 합니다. 물론 8%도 높긴 하죠. 네. 근데 일반 회사에 대비해서는 5년 동안 확률이 8%예요. 저게 어떤 대세 시장이 있겠냐.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강색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추이고 나머지 오라클을 뺀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합쳐서 옅은 노란색이 나머지 회사들의 CDS 프리미엄 평균이거든요. 최근에 조금 스파이크해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이 스파이크해 있는 지금 현재의 수준이 역사적인 수준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버 스파이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왼쪽 그래프의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워낙 낮았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재정 상황이 워낙 좋으니까 채권을 발행하거나 CDS 프리미엄 시장에서 워낙에 낮은 스프레드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우려가 되니까 튀었던. 근데 요거를 미국 전체의 투자 등급 회사채, 전체 회사채가 아니고요. 요 짙은 회색이 투자 등급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동일 투자 등급의 기업들 말씀. 투자 등급이 굉장히 안전한 회사들이죠. 네. 투자 등급 회사채의 CDS 평균을 낸 게 CDX라고 그래서 회색 궤적이거든요. 옆에서 보시는 굉장히 많이 스파이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같이 비교를 하면 아직 미국 전체의 투자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보다도 한참 밑 수준입니다. 아래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과대 해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뭐 재정 문제라든가 회사채 발행 때문에 어떤 부도 확률 이런 것들을 갑자기 휘몰아치게 했던 원인 자체가 제가 가장 먼저 소개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결국 유동성 문제였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미국의 유동성 프락시라고 그래요. 빨강색 점선이 미국 전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근데 최근을 보시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동성이. 네. 이게 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매 요소가 되는 것이 주황색 페드의 대차 대표가 있을 것이고 저 회색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으니까 BTFP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TGA 가장 중요한 TGA 잔고가 있을 것이고 영래포 잔고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미국 경제 전체 유동성 추이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유동성을 얘기하면서 좀 호사가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갖고 얘기하면서 막 시장이 어떨 거다라고 했던 몇 분들이 한두 달 전에 요 파랑색에서 보시는 RRP 잔고가 바닥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동성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유동성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박살 날 거다 이런 목소리가 살짝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유동성을 봐야 되는 것은 RRP 잔고 더하기 TGA 잔고라고 써져 있죠. 이게 Treasury General Account입니다.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같으면 기재부의 통장 잔액이에요. 나라의 곳간이죠. 이 나라의 곳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요 노란색이 이렇게 쭉 이제까지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추이인데 과거에 2021년과 2023년 부채한도 증액 합의한 요 타이밍을 딱 보시면 합의하고 나서 이 노란색이 위로 쭉 솟구치잖아요. 이 말은 TGA 잔고가 줄어들었다가 부채한도 상한 합의를 하게 되면 나라의 곳간을 채워놓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곳간 잔고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작업 중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올 연초에 TGA 잔고가 나라의 곳간 잔고 수준이 7,80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걸 뭐 2월달 작년 이제 말에 대통령이 입각하고 나서 올 초부터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시는 요 늘어들고 있는 뭐 직전 부분 보시면 공격적으로 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해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건 그중에 일부가 증시로 들어오건 산업계의 지원금으로 쏟아붓건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3천억 달러 수준까지 쑥 빠져요. 왜냐하면 잔고를 계속 지출했으니까. 네.
잔고가 3천억 달러면 역사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OBBBA 감세안 합의를 했죠. 그 안에 중요한 네 번째 내용이 부채 한도 5조 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합의했죠. 그럼 5조 달러만큼 상향 조정을 했으면 그만큼을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TGA 잔고를 계속 이제 다시 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뿌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바닥을 쭉 찍었던 이 7월 정도부터 계속 증가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천억 달러에서 이게 정확하게 10월 30일 날 1조 달러까지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7월 달 3천억 달러에서 10월 말 4, 8, 9, 10, 한 3달, 4달 되죠. 4달 동안 7천억 달러만큼의 통장 나라 국간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한 1,000조 되죠. 이 1,000조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시중에 뿌릴 돈을 안 뿌렸다든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든 유동성을 쫙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증시건 산업계건 뭐건 급여든 뭐건 유동성이 계속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근의 조정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올 여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지난 10월 달에 아주 좋은 반가운 무슨 소식이 있었죠? 12월 초였나요? 11월? 셧다운 종료했었지 않습니까? 네. 합의하고. 그러면 셧다운이 종료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계속 7천억 달러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뿌렸어야 되는데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정부 지출을 못하면서 계속 빨아만 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2주 전에 셧다운 종료 딱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 TGA 잔고가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성격상 공격적으로 지출 안 하겠습니까? 중간 선거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군부를 짚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TGA 잔고 제가 안 갖고 와서 죄송하지만 TGA 잔고의 재무부 홈페이지 가면요. TGA Treasury Daily Treasury Statement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이 잔고를. 네. 11월 30일 날 1조에서 지난주 금요일 현재 9천억 달러까지 거의 1,000억 달러를 지출을 했어요. 지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게 이제 곧 연막 셧다운이 종료됐기 때문에 TGA 잔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지출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동성 경색 때문에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거고 그래서 이번 주가 단기 변동성이 거의 저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답답했던 11월 달에 그 유동성 고갈에 대한 이슈가 많이 조금 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12월 금리 결정과 연결된다면 또 많은 투자분들이 바라는 산타랠리와 내년 초의 랠리를 네. 갈수록 참 그래서 지켜보도록 저는 하죠. 연말 산타랠리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